자, 이제 우리가 된소리대기 가보겠습니다. 교체의 꽃이야, 꽃. 가장 많이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된소리대기까지 하면 교체가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웬만한 거는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사소리였던 것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고요. 그드브가 그드브 스즈 만나. 그러니까 따지면은 쉽게 생각하면 예사랑 예사가 만나면 된이 돼. 예사와 예사가 만나면 이 예사였던 애가 된이 되는 거야. 뒤에가 바뀌어. 그래.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명사든 동사든 형용사든 다 상관없어. 무조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국수 이러면은 또 기억 시험 만났죠. 그러니까 랜덤으로 만나도 상관없어. 막 섞여도 상관없어. 국수,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입술. 그다음에 뭐 동사여도 상관없어. 닿다. 똑같은 애끼리 만나도 상관없고 닿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조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나서 된소리가 됩니다. 어떻게든 랜덤으로 만나도 상관이 없고요. 명사도 상관없고 동사도 상관없고 무조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첫 번째거든? 근데 이 밑으로 필기를 좀 해줘야 돼요. 왜냐면 된소리대기 현상이 사실 5개가 있어. 근데 여기 하나만 써놨거든요. 근데 두 개, 3개, 4개, 5개가 있으니까 조그맣게 너무 크게 쓰지 마시고. 두 번째 가볼게요. 어간, 니은, 미음, 뒤, 그드, 스즈가 끄뜨, 스즈가 돼. 선생님 왜 그드브, 스즈가 아니에요? 그드브, 스즈라고 해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왜 저렇게 썼냐면 표준 발음법에 저렇게 써있어. 그럼 비읍이 왜 표준 발음법에 안 써있어요? 예시가 없어서야. 그러니까 비읍을 가지는 예시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만 써있는 거야. 예시가 만들어지면 수정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예전에 고3 문제에서 페이크가 나왔던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눈사람이란 단어가 나온 거야. 눈사람. 발음은 이게 맞아. 눈사람. 근데 선지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 예시가 이 2번 선지에 2번 조항에 예시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틀렸지. 근데 애들이 많이 걸려 넘어졌어. 왜냐면 이게 니은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만 본 거야. 니은이고 뒤에 시옷이지. 시옷이고. 그래서 된소리 나잖아. 그러니까 이 예시가 여기 조항에 들어가는 예시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뭐 때문에 틀리지? 어간이라는 말 때문에 틀리는 거야. 이 어간이 뭔지를 그래서 알아야 돼. 문법은 정말 한 끗 차이거든. 어간이 뭐냐? 바로 용언의 앞부분이야. 용언의 앞부분을 어간이라고 해. 그럼 용언이 뭔데? 용언이 뭐야? 동사, 형용사를 말해. 용언은 동사, 형용사를 말한단 말이야. 그럼 애초에 눈사람 뭐야? 명사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된소리가 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사익소리 현상의 된소리대기라고 있어요. 그거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얘는 된소리가 일어나는 건 맞지만 이 조항의 예시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어떤 애들이 이 조항의 예시로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애들이 이 조항의 예시로 들어갈 수 있냐면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뭐 신다, 신발을 신다. 그죠? 안고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뭐여야 하냐면 동사나 형용사여야 하는 거지. 근데 니은 미음으로 끝나는 거인 거야. 며느리로 삼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도 페이크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어떤 페이크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신고가 있고 신고가 있어. 이 발음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봐야 돼. 나 너희들리에 신고할 거야 할 때는 신고야. 신발을 신고 할 때는 신고야. 그러니까 느껴지죠? 얘가 명사고 얘가 동사니까. 그치? 명사일 때는 된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근데 동사일 때는 나는 거지. 그 다음에 아기를 안다. 이러면 안다야.
근데 나는 너를 안다. 이거 왜 이거는 안다야? 이건 둘 다 동사인데? 어머나, 이건 둘 다 동사인데요. 왜 하나는 안다고 하나는 안다예요? 난 너를 안다. 왜요? 이거 뭐야? 안다 어디서 왔어? 알다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래 어간이 니은이었던 애가 아니죠. 원래 어간이 알다, 리을이었던 거죠. 리을에서 현재 시제 선어 말하기가 들어가서 리을이 없어지고 니은으로 바뀐 거지. 얘 원래 원형은 알다에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 원래 원형이 니은, 미음, 비어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조금 이따 바로 배울 건데 겹받침 중에 하나가 우선 탈락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 된소리 대기 되겠죠. 그죠? 겹받침 중에 하나가 우선 탈락하고 그 다음에 이 조항에 따라서 된소리 대기가 되겠죠. 삶다. 감자를 삶다. 됐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즈가 뜨스즈가 됩니다. 이때는 한자어여야 돼. 그래서 보통 한자를 줘요. 괄호로 이렇게 주든가 하니까 저 한자 모르는데요. 우리 어차피 한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진 않으셔도 되고 그래도 몇 가지 예시는 알고 있는 게 좋죠. 발전, 활동,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몰상식이라는 단어도 한자예요. 몰상식. 뭐 이런 거. 근데 요것도 이제 좀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봐봐. 두 개 발음으로 나뉘어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봐봐. 제주도 해녀분들이 조개 막 캐고 그러잖아요. 바다 들어가서. 그거를 물질한다 해요. 물질한다. 그땐 물질이라고 해요. 왜? 그때는 물과 질이 다 우리말이에요. 고유어. 근데 이거 한자어여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고유어일 때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자어죠. 물질. 과학 용어로 물질 할 때는 한자어잖아. 그죠? 그때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발음이 달라져. 알겠죠? 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요. 관형사형 어미 을 또는 리을 뒤에 그드부스즈가 끄뜨부스즈가 돼. 을 또는 리을 뒤에 그드부스즈가 끄뜨부스즈가 돼요. 그래서 예시를 들면 먹을 것, 만날 사람, 갈 때. 자, 이런 거 보시면 원래 동사 형용사는 명사를 못 꾸며요. 근데 관형사형 어미의 도움을 받으면 명사를 꾸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어간이라는 게 용언의 앞부분이라고 그랬지. 어간 뒤에는 항상 어미가 붙어요. 이 어미가 용언의 뒷부분이에요. 근데 뒷부분이 어떤 문법적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때 관형사형 어미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근데 그런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을이나 리을을 말하는 거예요. 을이나 리을은 뒤에 나오는 얘가 이제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명사가 그드부스즈일 경우 끄뜨부스즈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봐봐. 용언의 어간 먹이죠. 이 먹에 을이 온 거예요. 이 을이 관형사형 어미. 용언의 어간 먹에 관형사형 어미 을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를 수식하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것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고요. 우리 배운 것도 다 해주셔야죠. 그래서 먹을 것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만날 사람, 이것도 만나다에서 만나까지가 어간이에요. 만나다에서 만나까지가 어간인데 이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사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갈 데가 있어. 갈 데. 나 갈 데가 있어. 이런 식으로. 먹을 것, 만날 사람, 갈 데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입니다. 5번은요. 이것도 역시 용언. 용언의 어간,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뒤에 그드부스즈가 끄뜨부스즈가 된다. 이것도 용언이어야 되는 거죠. 용언이라는 말 혹은 어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반드시 동사, 형용사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넓다, 넓다. 격자음 중에 하나 탈락하는 건 바로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넓다, 밝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된소리가 되는 경우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사이소리 현상의 된소리 대기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된소리 대기 현상이라는 거는 우리 말에서 굉장히 흔해요. 근데 우선 우리는 교체에서의 된소리 대기 5가지를 본 거예요. 이 교체에서의 된소리 대기는 무조건 일어나는 필수 현상이에요. 됐지? 근데 옆에 잠깐 보면요. 우리 아까 이거 2번째 조항이 있었잖아요. 어간 니은 미음 뒤에 그드부스즈 끄뜨부스즈 된다. 여기서 비읍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다만 이게 중요해요. 피동사동의 전미사 기는 발음하지 않아야 돼요. 안기다는 거죠. 피동이죠. 당하는 거. 그 다음에 감기다는 사동이에요. 감게하다. 피동사동의 기는 된소리로 되지 않아요. 안기다, 감기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주의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탈락으로 갑니다. 드디어 교체가 끝난 거야. 근데 얘들아 교체가 70%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남은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탈락 가볼게요. 탈락은 자음군 단순화가 가장 이제 제일 중요한데 자음군 단순화에서 자음군이 뭐냐면 자음의 무리를 말해요. 군이라는 게 군대 할 때 군이 무리 군자잖아. 자음의 무리 결국 뭘 말하는 것이다? 겹받침. 겹받침 단순화. 단순화는 하나 탈락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게 우리 겹받침 진짜 많아요. 우리가 받침 글자로 들어가는 게 겹받침까지 포함해서 27개거든요. 근데 우리가 겹받침 2개 중에 앞에가 탈락하는 애들이 있고 뒤에가 탈락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외우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쌤이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겹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음만 외우시면 돼요. 왜냐면 이 3개만 앞이 탈락해요. 나머지는 다 뒤가 탈락해요. 그럼 얘네들을 외우면 되잖아. 그지? 자, 얘네들 보면 앞이 탈락합니다. 예시를 아는 게 힘이라고 했어. 문법은 예시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닭, 산, 산. 이거는 읍다 할 때 읍인데 얘는 봐봐라 얘들아. 여기서 리을 탈락하고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뭐 해야 돼? 그 뭐야 명칭. 그렇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까지 해줘야지. 요렇게. 됐지? 그래서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기역, 미음, 비읍의 발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받침에서. 자, 그럼 얘네 말고 나머지는 다 앞에가 남고 뒤가 탈락한다고 보면 되는데 국립국어원이 나도 소신 발언해. 국립국어원 좀 각성해야 돼. 왜냐면 표준 발음법이랑 한글 맞춤법 좀 개정했으면 좋겠어. 개정이라는 게 잘 안 되는 거 알죠? 법이나 막 이런 것도 보면요. 그것도 어차피 법이잖아. 그래서 어문 규정이기 때문에 잘 안 바뀌는데 그 국립국어원을 욕하는 사람들이 왜 욕을 하냐면 예외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 그지? 자,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요. 용언의 어간. 이거 용언의 어간 또 나왔네. 리을 기역 뒤에 어미가 기역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앞에를 남겨야 돼요. 반대로.
리을이 남아요. 리을.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글자들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거 발음을 잘해야 돼요. 이거 헷갈리거든요, 생각보다. 자, 어떻게 될까요? 내 발음을 믿지 말고 규칙대로. 자, 리을 기억 다음에 디귿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원칙 가야죠. 기억 발음해야죠. 그죠? 그래서 막다. 그리고 된소리들이 돼야지 예사소리끼리 만났으니까 막다.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리을 기억 다음에 지읒이잖아요. 그러면은 있지. 내 발음을 수정해야 돼. 오히려 읽지 아니야. 있지. 이거는. 근데 얘 봐봐라. 용언이지. 얘네들 보면 형용사랑 동사야. 용언이잖아. 형용사 동사. 근데 리을 기억 다음에 뭐가 왔어요? 기억이 왔잖아요. 그럼 리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막고가 아니라 맑고예요. 맑고. 근데 얘는 리을 기억 다음에 디귿이 왔잖아요. 근데 원칙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있다죠. 얘도 리을 기억 다음에 지읒 왔잖아요. 원칙으로 가야죠. 막지죠. 얘는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 왔잖아요. 리을로 가야죠. 예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외가 헷갈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페이크가 안 나오겠니? 페이크가 꼭 있어. 이게 페이크로 고3 모의고사에 나왔었어요. 또 제대로 안 한 애들은 다 걸려놓은 거죠. 자, 여러분,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죠. 그래서 애들이 뭐라 그럴게요? 이걸 맞다고 한 거예요. 아,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니까 리을이지 한 거예요. 용언이야? 용언이야? 용언 아니잖아. 동사 형용사가 아니잖아. 용언이 아니잖아. 명사 조사잖아. 그러니까 땡! 이 예외 조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얘는 명사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원칙으로 가야 돼요. 원칙. 흑발요. 이게 맞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크로 나온 적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겹받침 중에 앞이 탈락하는 애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뒤가 탈락하는 애들로 설명을 할게요. 얘네들은 목록이 많다 그랬지? 많은데 뭐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 얘네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앞이 남으니까. 근데 쌤은 써볼게요.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니까. 등등등. 잠깐만. 아, 이것도 있다. 하나 더. 요렇게. 자, 그럼 얘네들은 방금 얘기했듯이 뒤가 탈락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도 예시를 알고는 있으면 좋다 그랬잖아. 하나씩 써볼게요. 얘네들은 다 안. 이거 할 거고, 그죠? 얘 8. 해서 8. 할다. 할. 끌. 끌다. 끌. 이 리을시옷은 외골수라는 말에서만 쓰여. 외골수가 뭐냐면 고집 세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외골수라고. 그 다음에 갓.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예시 하나씩만 알아도 헷갈리면은 그 예시를 기억하면 되잖아. 자, 여러분 얘네들은요 앞이 남고 뒤가 탈락한 애들이에요. 얘네들 빼고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도 예외가 있다라는 거지. 얘도 예외가 있어요. 얘가 있는데 얘가 없겠어? 얘도 예외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을 비읍 예외거든. 따지면 리을 비읍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리을 비읍 예외인데 밥 뒤에 자음 오잖아요. 그러면 뒤에가 남아요. 앞에가 남는 게 원칙이잖아 얘들아. 근데 뒤에가 남아. 그래서 밥으로 발음해야 돼요. 밥. 밥.
이거 진짜 많이 틀리는 발음이기도 해요. 이상하다 그래 애들이. 그럼 어떡하겠어. 나도 그냥 예외 없애고 리을 발음으로 통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계속 이거를 우기네 국립국어원이. 밟다 밟다. 야 너네 발 밟지마.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밟지마. 근데 누가 밟지마라고 그러냐? 니네 솔직하게 양심에 손을 얹고 야 너네 발 밟지마 이럴걸?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밟지마 이럴걸? 밟고 낙엽을 밟고. 그래서 밥이에요. 밥 뒤에 자음이 오면 밥으로 발음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세 경우 넙죽, 넙적, 넙둥. 이 세 경우에는 넙으로 발음해요. 원래 넓다잖아. 그지? 원래는 리을을 발음하잖아요. 이렇게 넓다. 근데 넙죽, 넙적, 넙둥은 넙으로 발음해요. 넙죽, 넙적, 넙둥. 그러니까 뒤에 걸 선택하죠. 이게 예외예요. 자음군 단순화의 그 원칙과 예외를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겁니다. 자음군 단순화는 실현 양상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음군 단순화도 한번 실현 양상을 빠르게 해보면 흙이 있다고 쳐봐요. 단독으로 쓰이면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요. 그죠? 이 음끝이랑 똑같아요. 실현 양상이. 그 다음에 뒤에 자음이 오면 일어나고 일어나요. 자음이 와도. 그 다음에 뒤에 모음이 왔는데 실질 형태소예요. 일어나고 넘어가요. 이게 음끝이랑 똑같아요. 실현 양상이. 자 그런데 뒤에가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예요. 그러면 뒤에가 넘어가요. 뒤에만. 그래서 올바른 발음이 흘기예요. 흘기. 알겠어? 그 다음에 시옷 같은 경우는 넘어가잖아요. 얘가 시옷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된소리 되기까지 해줘야 돼요. 애사소리끼리 만나니까. 이렇게 몫을. 내 몫을. 그죠? 그래서 똑같아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혼자 쓸 때나 뒤에 자음 올 때나 뒤에 모음인데 실질 형태소일 때는 자음분 단순화가 일어나요. 근데 뒤에가 모음인데 형식 형태소일 때는 안 일어나요. 둘 중에 하나가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탈락으로 가볼게요. 근데 리을 탈락 옆에 저기다 저렇게 써주세요. 표기 반영. 리을 탈락은 표기 반영 이렇게 써주세요. 표기 반영이라는 게 뭐냐면 쌤이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것들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발음에서 일어난다고 했어. 발음. 그지? 쓸 때는 이렇게 쓰잖아. 근데 우리 이거 다 발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지. 근데 리을 탈락은 발음에서 일어난 것을 표기에도 일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쓰게 해요. 자, 리을 탈락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저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쌤이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을 탈락의 두 가지 버전은 첫 번째가 용언을 활용해서 일어나는 거고 두 번째가 단어의 형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용언을 활용해서 일어나는 리을 탈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 리을이고 뒤에 어미가 니은이나 비읍이나 시옷이나 오가 와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리을이 탈락해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가장 놀고 싶죠? 놀다에 니, 비읍니다, 새, 오.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탈락하죠. 너 지금 노니? 네, 놉니다. 같이 노세, 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오는 뭐 옛말투라서 지금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다고요. 살다로 해도 똑같잖아. 사니, 삽니다. 같이 사세. 뭐 이런 거죠. 그치? 만들다, 만드니, 만듭니다, 만드세, 만드오. 리을 탈락하죠. 근데 이 탈락한 걸 그대로 쓰잖아. 표기에. 그러니까 표기 반영이라고 한 거. 이 그대로를 쓰잖아, 쓸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단어의 형성에서 단어의 형성은 뭐냐면 복합어를 만들 때야. 복합어. 우리 복합어엔 뭐가 있어? 파생어와 합성어가 있어. 파생어랑 합성어에 대한 설명은 오늘 자세하게 할 수는 없는데 합성어는 어근어근이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끼리 결합하는 거고 파생어는 뭐예요? 접사나 어근이죠. 어근 접사거나 이게 파생어죠. 그러니까 접사라는 애는 혼자 쓸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맨손, 맨얼굴 할 때 맨 있죠. 걔가 접사잖아. 걔가 홀로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파생어예요. 맨손, 맨얼굴 막 이런 애들처럼. 근데 합성어는 홀로 쓸 수 있는 애들끼리 결합한 거고 밤나무, 손발 이런 거는 혼자 쓸 수 있잖아. 그런 게 합성어예요. 어쨌든 이렇게 복합어를 형성할 때 앞말이 리을로 끝나고 뒷말이 느드스즈예요. 이걸 쌤은 그냥 나도 살자 이렇게 해요. 나도 살자일 때 리을이 탈락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늘 플러스 질 오래오래 바느질 열다와 닫다가 만나면 여다지 이건 구개음화까지 해서 어쨌든 쓸 때 여다지라고 쓰죠. 딸 플러스 님 따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가 앞말이 리을이고 뒷말이 나도 살자면 탈락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건 탈락한 형태를 그냥 쓰잖아. 진짜로. 표기에도 쓰잖아. 구개음화는 안 쓰지만 앞에는 쓰잖아. 리을 탈락한 거를. 그죠? 구개음화는 표기 반영 아니니까 구개음화는 안 쓰고 여기는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리을 탈락 자체는 쓰는 거죠. 표기에 반영을 하는 거죠. 됐지? 활 플러스 살, 리을 탈락하고 화살 이렇게 쓰죠. 소나무, 이건 사실 솔 플러스 나무인 거지. 솔 플러스 나무. 그래서 리을 탈락하고 소나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히읗 탈락 있습니다. 여러분 히읗 탈락은 표기 반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나 형용사에 어간말자음 히읗이 니은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그래서 히읗은 탈락해야 돼요. 히읗 탈락, 히읗 탈락, 히읗 탈락. 그죠? 근데 발음에서만. 쓸 때는 그대로 쓰죠. 그 다음에 의 탈락이 있는데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말 모음 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건데 얘들아 요거는 따로 필기를 할게요. 밑에다가 필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진 않아요. 자, 모음 탈락이라는 게 있어요. 모음 탈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 탈락, 두 번째 아웃 탈락이라는 게 있어요. 아웃 탈락은 다른 말로 동음 탈락이라고도 하는데 자, 의 탈락은요. 이렇게 보세요. 쓰, 어라. 그럼 어떻게 돼? 봐봐라. 용언의 어간에 의로 끝나고 뒤에가 모음어미인 거야. 아, 어같이. 그럼 무조건 탈락해. 그냥 이 조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탈락. 이게 탈락해. 모음어미가 오면 봐봐. 쓰, 어라지. 그러면 이거 의 탈락하죠. 그래서 써라가 되죠.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건 것 같아. 이게 김치 담궈, 잠바 잠궈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린 말이야. 의만 탈락하기 때문에 담가라. 잠가서가 없어. 그러니까 잠궈라는 말은 없어. 잠가. 잠바 잠가. 그 다음에 김치 담가. 김치 담궈라는 말이 없는 거지. 담가. 오케이? 그 다음에 동음 탈락은 뭐냐면 동음 탈락도 비슷한데 아어로 끝났는데 뒤에 또 모음어미 아어가 온 거야. 겹치잖아. 그러니까 앞에가 아어로 끝났는데 뒤에도 아어야. 겹치네? 둘 중에 하나 탈락시키자 이거야. 봐봐라. 만나다의 어감이 만나야. 근데 여기 명령형 아라가 오면
만나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되게 발음도 이상하고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 이렇게 되는 거야. 건너다도 건너어로 끝나죠. 근데 건너어서가 오면 역시나 똑같은 게 중복되니까 그냥 하나를 탈락시키는 거예요. 건너서. 자, 그런데 이런 모음 탈락은 표기 반영이에요. 표기 반영. 표기에 반영해서 표기에 이 의문의 변동 현상을 쓰죠. 그냥 그 현상이 일어난 대로 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첨가로 가보겠습니다. 첨가. 사이소리 현상은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약간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첨가는 복합어에서 아까 얘기했지? 합성어는 어근하고 어근이 결합하는 거고 파생어는 접사하고 어근하고 접사가 결합하는 거라고. 어쨌든 기본 전제는 복합어야. 복합어에서 앞음절이 자음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난다는 말은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받침이 있고.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난다는 말 자체가 받침이 있다는 뜻이잖아. 그죠? 받침이 있고 뒤 음절이 모음 이나 이모음 계열의 이중모음 또 나왔지? 이모음 계열의 이중모음 아까 말했지? 반모음 이를 가진 이중모음이라고. 그게 바로 뭐다? 야여 요유 예예. 그죠? 그게 오면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야. 우리 이거 아까 반니랑 할 때 잠깐 얘기했었어. 근데 이게 니은 첨가는 이 정의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 정의 자체로 시험 문제도 많이 내요. 자, 니은 첨가 보시면요. 맨입을 봐봐. 맨입이 파생어죠. 앞말이 받침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하여요유예요. 그러니까 니은이 하나가 첨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뭐 저기 있는 게 늦여름. 늦여름은 어떻게 돼요? 늦여름은 우선은 실질 형태소잖아. 모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야죠. 그 다음에 늦과 여름의 합성어예요. 앞에가 받침이고 뒷말이 이하여요유 중에 하나네요. 니은 첨가 돼야죠. 이렇게 니은 첨가 되면 비음화 환경이 돼요. 그드브가 느무 만나 은음이 돼요. 늦여름. 이런 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앞말이 받침이 있고 뒷말이 이하여요유일 때 중간에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다. 이게 니은 첨가예요. 알겠죠? 뭐가 있을까? 또 니은 첨가가 되는 경우가 급행 열차 이러면은 급행과 열차의 합성어잖아요. 우선 여기서 축약 우리 바로 뒤에서 할 거거든. 축약이 일어나서 급행이 되고요. 여기 급행 플러스 열차니까 열차가 돼요. 니은 첨가돼서 급행 열차. 그지? 그 다음에 살소리 현상 잠깐 패스하고 축약부터 갈게요. 축약에다가 씁니다. 거센 소리 내기. 거센 소리 되기. 이런 거야. 그드브즈가 히읗을 만나거나 히읗이 그드브즈를 만나거나 상관없어. 앞뒤 상관없어. 만나면 크크크츠 돼. 이게 거센 소리 되기야. 이건 무조건 일어나고 얘네들은 합체가 되는 거지. 축약. 그러니까 탈락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끊기다. 여기서 만나서 끊기다. 잡히다. 옳지. 다치다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봐봐. 디귿하고 히읗이 만나잖아. 그럼 먼저 구개음화가 돼. 아니다. 먼저 축약이 돼. 그 다음 구개음화까지 일어나는 거야. 그죠? 축약이 되고 구개음화 환경이 돼서 구개음화가 된 거야. 여기서 바로 이게 될 수는 없는 거야. 축약된 다음에 구개음화. 이 축약을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들아 옆에 여기다가 여기 흰 부분 많잖아. 거기다 우리 필기 좀 할 거야. 여러분들 여기 지금 모음 축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연속된 두 개의 단모음이 만나
하나의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현상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3, 4년 전부터 이거에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얘기했죠. 단모음과 단모음은 절대 이중모음이 될 수 없다. 그죠? 단단이 어떻게 이중이 되냐? 뭐가 있어야 되죠? 무슨 모음? 반모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는 모음 축약으로 설명을 한 게 정석이었죠. 그냥 학교 문법에서. 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걸로 해보면 보 플러스 아를 과라고 한다든지 가리 플러스 어를 가려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뭐 돼 플러스 어를 되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그냥 합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언뜻 보면은 진짜 합체 같잖아요. 여기 합쳐져서 여기 합쳐져서 여기 합쳐져서 그죠? 그런 느낌으로 모음 축약이라고 그냥 때려서 설명을 했는데 편하지 근데 사실은. 근데 이의 제기한 프로 불편러가 꼭 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야. 단단은 이중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모음 축약으로 봐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를 비난하면서 나온 게 반모음화예요. 반모음화. 그건 뭐냐면 이거를 합체로 설명하지 말고 이 단모음 있죠? 이 단모음. 이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하지 거야. 그러면은 얘랑 얘 만나서 얘 되는 게 말이 된다라고 보는 거지. 단단 이중이 되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이걸 모음 축약으로 볼 게 아니라 반모음화로 보자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단모음 오를 반모음 우 계열이잖아 이게. 그죠? 반모음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이 반모음과 얘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중이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야. 자, 다시 이것도. 얘 봐봐. 얘 원래 단모음이잖아. 그지? 근데 이게 반모음 2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반모음 2가 됐다라고 본다면 반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이 여라는 이중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반모음화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 되어도 보시면요. 이 되어가 되가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 되하고 어가 만났을 때 이 왜하고 어가 만난 거잖아. 그래서 오해가 되잖아. 그럼 여기서도 이 반모음이 낀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돼. 이런 식으로 축약이 돼서 이중모음이 되었다. 얘는 오, 그게 돼야지. W. 그래서 오해가 된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반모음화야. 근데 얘들아 이게 아직까지는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 그리고 여러분 문제 풀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상황에 따라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모음 축약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건 출제자가 그렇게 본 거니까. 그래서 그냥 축약이다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축약이 아니라 반모음화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두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건 두 개는 통용돼서 쓰인다라고 보면 되고 이거랑은 구분을 해야 돼. 반모음 첨가라는 게 있어. 그건 또 달라. 봐봐라. 반모음 첨가는 뭐냐면 모음 충돌을 막기 위해서 반모음을 첨가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피어는 이와 어가 충돌을 한 거야. 모음이 충돌을 했다고. 근데 얘 원래 발음은 피어가 맞지? 그냥 그대로? 그치? 원래 발음은 피어가 맞잖아. 근데 이 모음 충돌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발음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피어. 이게 반모음 첨가야. 가리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것도 원래 발음은 가리어지 그냥 그대로. 근데 이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가 돼서 가리여로 발음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가리어. 되어도 마찬가지지. 되와 어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가 돼서 원래 발음은 되어지만 되여로 발음을 하는 거야. 이게 반모음 첨가야. 이 반모음 첨가랑 모음 축약이나 반모음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봐봐. 이게 만약에 피어가 모음축약 혹은 반모음화가 된다면 어떤 모양이야? 어떤 모양이야? 모음축약 혹은 반모음화면 어떤 모양이냐고. 펴겠지. 그치? 다른 거 보이지? 이게 반모음 첨가고 이게 모음축약 혹은 반모음화야. 생긴 게 다른 게 보이지? 얘네들은 합쳐지거나 반모음화가 돼서 어쨌든 이중모음이 되잖아. 근데 반모음 첨가는 이렇게 되는 거야. 반모음 첨가의 모양과 반모음화의 모양을 잘 보라고. 가리오도 마찬가지잖아. 얘네는 이게 첨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있다. 글자 수가 얘는 유지가 되잖아. 세 글자로. 근데 얘는 두 글자가 한 글자 되잖아. 얘도 세 글자가 몇 글자 되겠냐? 두 글자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잘 보란 말이야. 반모음 첨가야. 이게 모음 축약 혹은 반모음 화야. 얘도 마찬가지. 얘가 반모음 첨가야. 반모음 화 혹은 반모음 그러니까 모음 축약은 이게 되겠지. 그죠? 이 구분이 돼야 돼. 이게 되게 어려운데 구분 못해서 틀린 애들이 많아. 이게 반모음 첨가, 이게 반모음 화 혹은 모음 축약. 생긴 게 완전 다르지?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반모음 첨가는 일부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거든? 왜냐면 다른 애들 있잖아. 다른 음문의 변동은 다 표준 발음이야. 근데 반모음 첨가는 다 표준 발음은 아니야. 인정하는 것들만 우리가 알아야 돼. 봐봐. 어떤 애들을 인정하냐면 이렇게 짝대기로 끝나는 애들, 앞에말이. 이런 건 인정을 해. 그럼 뭘 인정을 안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인정 안 해. 얘들아, 원래 학교에는 이거 된소리 되기는 예사소리끼리 만나서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에가 맞잖아. 원래 발음이. 학교에. 이게 맞죠? 학교에 가다. 그래서 이게 맞는 발음인데 이것도 어쨌든 모음 충돌이 일어나기는 하니까 여기에 반모음 첨가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발음해? 학교에. 이렇게 발음을 해버리는 거야. 학교에. 얘랑 얘랑 만나잖아. 그죠? 근데 이건 안 돼. 이건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얘 요잖아.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앞말이 짝대기인 애들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 얘네들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 얘네들은 써도 돼. 그죠? 짝대기로 끝나는 애들 있지, 앞말이. 그런 애들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 근데 이렇게 짝대기가 아닌 애들의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는 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아. 알겠죠? 됐고,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의문의 변동 웬만큼 했는데 사이소리 현상을 워밍업으로만 설명을 해볼게. 왜냐면 이거는 어차피 다시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도 애매하니까 워밍업으로만. 우리 12시 반까지 맞죠? 내가 헷갈려. 저번에 8시 40분부터 12시 10분이었다 보니까. 합성어. 얘들아,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게 있어. 이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어에서만 일어나. 사이소리 현상은 조건이 까다로워. 그래서 합성어로만 일어나는데 세 가지 현상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 자, 먼저 첫 번째 현상을 얘기해 볼게. 첫 번째 현상은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만날 때. 울림 소리가 뭐가 있어? 노란 양말하고 모음이 있겠지. 그죠? 노란 양말 혹은 모음.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만날 때 그드부스즈겠지. 그러면 이때 이 안 울림 소리가 된 소리로 되는 거야. 끄뜨부스즈. 이게 아까 눈사람이야, 얘들아. 이게 아까 눈사람을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사이소리 현상의 된 소리 되기야. 사이소리 현상은 얘들아 왜 따로 공부하느냐? 필수 현상이 아니야. 안 일어나는 애도 있고 일어나는 애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이소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예시를 봐봐. 촛불. 촛불 보면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이 그드부스즈인데 된 소리 나지. 이거 시옷 넣어주는 건 아직 신경 쓰지 마. 촛불. 사이소리 현상 일어나는 거야. 길가, 밤길, 촌사람, 눈사람 여기 다 들어가. 김밥 이런 애들 여기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이게 사이소리 현상 첫 번째야. 앞말이 울림 소리고
뒷말 그드부스즈가 끄트푸스즈 되는 합성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 그럼 이제 두 번째.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미음이나 니은으로 시작할 때 중간에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 두 번째라 그래. 예시를 보면 알아. 이 플러스 몸이란 말이야. 그지? 원래 단어는 시오 신경 쓰지만 아직은 이 플러스 몸인데 이거를 보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미음이나 니은이야. 근데 이걸 발음을 우리가 이몸이라고 해? 잇몸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니은이 첨가가 돼. 얘도 코날이라 그래? 콧날, 너 되게 콧날 날카롭다. 콧날이라고 하잖아. 이런 거야. 또 비 플러스 물도 어때? 이것도 빗물이라고 하잖아. 여기 니은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제사 플러스 날도 어때? 제삿날이라고 하잖아. 그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 두 번째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미음이나 니은일 때 앞에 니은이 첨가되는 거야. 이게 사이소리 현상 두 번째야. 자, 그럼 사이소리 현상 세 번째는 뭐냐면 앞말은 뭐가 있든 상관없어. 세 번째는 앞말에는 받침이 있든 울림소리든 없든 상관이 없고요. 뒷말이 모음이나 이모음 계열의 이중모음 계속 나오죠? 이모음 계열의 이중모음 이제는 알아야지. 이모음 계열의 이중모음 야여, 요유, 예예를 말하죠. 자, 앞말은 상관이 없이 이야, 여, 요, 유, 예예면 돼. 그러면 니은이 하나 혹은 두 개가 첨가돼. 니은이 하나 혹은 두 개가 첨가되는 경우. 자, 그럼 예시를 볼게. 집일 봐봐. 집 플러스 1의 합성어지. 근데 앞말에 상관없이 이야, 여, 요, 유만 보면 돼. 그럼 여기 니은이 첨가됐잖아. 그죠? 근데 니은이 첨가되고 비음화가 되는 거지. 우린 배웠잖아, 비음화를. 나뭇잎도 어때? 앞말 상관없이 뒷말이 이하 여유 중에 하나지. 그래서 니은이 두 개가 들어가잖아, 이번에는. 니은이 두 개가. 나뭇잎. 솜잎을 니은 하나 들어가죠.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이소리 현상 세 번째 조항이야. 그런데 아까 쌤이 이 시옷을 집어넣는 거를 우선은 무시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애들 가운데 이렇게 시옷을 넣어주는 애들이 있어. 그것을 사이시옷 표기라 그래. 자, 그래서 이 사이소리 현상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우선 성립을 해야 돼. 하나가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말이 모음이어야 돼. 왜냐면은 받침 있으면 시옷 못 넣잖아. 받침 있으면 시옷은 못 넣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세 번째가 이런 조합이어야 돼. 얘들아, 어차피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건 전제가 합성어야. 합성어여야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합성어라는 전제는 깔려 있어. 파생어 뭐 이런 거 안 돼. 그 다음에 그 단일어 안 돼. 합성어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고 앞말이 모음이고 그 다음에 조합이 이런 조합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시옷을 넣을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자, 봐봐. 국수 플러스 집. 발음 어떻게 돼? 이건 발음 먼저 해보는 게 맞아. 사이소리 현상. 국수집. 국수집. 이거야. 근데 앞에 된 소리는 우리 설명할 수 있잖아. 앞에 된 소리는 예사소리 만나서 된 소리지. 그러니까 걔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얘가 문제인 거야. 앞말이 모음인데 뒷말이 된 소리가 됐지. 이게 사이소리 현상 몇 번째야? 첫 번째잖아. 그죠? 첫 번째. 앞말이 모음인데 뒷말이 예사소리에서 된 소리 된 거잖아. 그러니까 앞말이 모음인데 뒷말 예사소리에서 된 소리 된 거잖아. 이거 사이소리 현상 몇 번째인지 알아야 돼. 그럼 첫 번째야. 오케이, 여기 통과. 이렇게 하는 거야. 통과. 그 다음 앞말이 모음이네. 통과. 그 다음에 이거 보유어잖아. 국수도 우리말이고 집도 우리말이야. 다 통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에게 시옷을 선사해 주느라. 시옷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자,
너네 식당에서 이거 많이 보지? 아줌마 하면 안 돼. 사장님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도 안 해. 사실 안 하지만 사장님 공깃밥 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공깃밥. 공기지 공기가 아니라 뭐래? 공깃밥 주세요 이러잖아. 공깃밥 주세요 이러잖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지. 사이소리 현상 중에 몇 번째야? 첫 번째잖아.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이 된소리가 된 거지. 공깃밥. 그죠? 그런데 앞말이 모음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맞고. 근데 공기가 한자어예요. 밥이 우리말이죠. 근데 여기 들어가잖아. 한자어 고유어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수많은 식당에서 오타를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해봅시다. 자, 이거를 발음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양친물. 그럼 이건 몇 번째예요? 1, 2, 3 중에 몇 번째예요?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하나가 첨가됐죠? 두 번째예요. 사이소리 현상 두 번째에 속합니다. 그리고 앞말이 모음이고요. 양치가 한자어예요. 이거 한자 주니까 신경 쓰지 마. 알겠어? 한자 줘. 양치가 한자어고 옆에 이렇게 가로하고 한자 준다고. 물이 우리말이에요. 그럼 한자어랑 고유어잖아요. 오케이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식인 거야. 자, 깻잎 깨볼까? 깻잎? 깨 플러스 2. 이거 발음해보면 깻잎이잖아. 니은 2개 들어갔죠? 이거 뭐예요? 세 번째 조항이죠. 앞말에 상관없이 뒷말 이야 여요유 이잖아. 이야 여요유에서 니은이 하나 혹은 2개가 들어가는 거. 2개 들어갔잖아. 근데 깨 플러스 잎은 이거예요. 우리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지만 숏을 넣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러분 봐봐. 이거 발음하면 초점이에요. 초점. 그리고 얘가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이 된소리죠. 사이소리 현상 첫 번째예요. 초점. 그죠? 그런데 얘는요. 여기 안 들어가요. 초도 한자어고 점도 한자어야. 그러니까 얘는 숏을 넣을 수 없어요. 이렇게 소리 나더라도. 초점 이렇게 나더라도 넣을 수 없어요. 또 이런 애가 있어요. 얘도 발음을 하면 전세빵이거든요. 전세빵. 얘도 첫 번째예요.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이 된소리가 나죠. 전세빵. 근데 얘도 전세가 한자어고 빵도 한자어예요. 한자끼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옷 넣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전셋집은 말이 달라져요. 전셋집 똑같이 사이소리 현상 첫 번째죠. 모음이고 뒤에가 된소리가 됐으니까. 근데 얘는 집이 우리말이에요. 그러면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옷을 얘는 넣어줄 수 있어요. 여기서 전세빵, 전셋집. 발음은 똑같이 된소리가 나더라도 시옷을 안 넣고 넣고. 근데 얘들아 여기까지만 딱 하고 이제 끝낼게. 4번까지만 하고 빨리빨리 이제 욕할 준비해. 예외. 근데 예외 너무 많다 그랬지. 자, 예외가 뭐냐면 한자어인데도 시옷을 넣어주는 예외가 있어요. 한자면 안 된다며 지금까지 그지? 열받게 그죠? 한자는 지금까지 안 된다며. 그래서 초점이랑 전세빵 안 된다며. 맞아요. 근데 예외를 또 두고 있어요. 6개 단어는 한자지만 시옷을 넣는 것을 허가한다. 그게 이런 애들. 곡간 새빵. 얘들아 봐봐라. 전새빵은 안 되거든. 새빵은 돼. 이게 예외라서. 삭간, 횟간, 숫자, 횟수. 이거 이렇게 외우면 쉽다. 봐봐. 쌤이 희생하니까 쌤이 전생에 농부였어.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농부인 쌤이 새빵살이를 했어. 그리고 쌤이 농부니까 쌀 수확할 거 아니야.
쌀을 수확할 곡간이 필요해. 그 너너로. 그리고 쌀을 수확 농사를 지으려면은 퇴비가 필요하지. 거름. 그게 퇴간에 넣어놔. 그 다음에 벼를 수확해서 수레에 끌고 와야 되잖아. 옛날에는 수레가 자동차야. 주차장. 그게 찻간이야. 그래서 곡간, 셋방, 찻간, 퇴간 넘버잖아. 이건 숫자, 횟수. 이렇게 6개는 한자 한자인데 시옷을 넣어주는 예외야. 이 예외 빼고는 한자 한자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봐봐라. 이거는 피자집. 피자집. 야, 피자집에 전화해봐. 분명 된소리 되죠. 사회소리 현상 첫 번째거든.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 된소리 된 거니까. 근데 얘 시옷 넣을 수 있어 없어? 왜 안 돼? 왜 안 돼? 왜 못 넣어? 이거 피자야. 피자잖아. 피자 한자야. 무슨 피자야? 무슨 자자야? 아니잖아. 그지? 집이 도유어지만 얘가 외래어지. PIGZZA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못 넣는 거야. 알겠죠? 뭔 말인지? 자, 이게 사이소리 현상까지 우리가 해봤는데요. 사실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오늘 부족하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은 다음 시간에 복습 겸 다시 하도록 하고 우선은 잠깐만 얘들아.